반갑습니다. 17장 지방재정 같이 볼게요. 지방재정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관해서 보면요. 특정 공공재의 편익이 주는 파급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능이 분할되고요. 지방공공재가 지방정부에 공급된다면 지역주민의 선호가 더 정확히 반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는 없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외부 효과의 종류에 관계없이 정부 외부성이 있는 공급은 중앙정부가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외부성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공급해야 되고요. 필요한 공공재 공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보고 있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에 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간 공공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다 지방정부에 의해서 공급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중앙정부가 행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공공재 공급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급해야 할 공공재를 구분해야 됩니다. 조세부담 편익 연계가 강한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임승차 가능성이 높은 공공재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가 하고 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부정적 외부성 또는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은 재정 지출의 편익과 비용 분담의 연계성이 중앙정부보다 강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응익주의적 요소가 강한 편입니다. 자, 문제가 반복되는데 말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죠? 이 문장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시 보면요. 지방재정은 재정 지출의 편익과 비용 분담의 연계성이 중앙정부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응익주의적 요소가 강한 편이다. 넘어갈게요. 경제 안정화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인 화폐금융 정책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머스그레이브에 따르면 효율성은 지방정부가, 공평성은 중앙정부가, 안정화도 중앙정부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효율성만 지방정부네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은 공평성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담당한다고 했어요. 아까 위에서 봤죠? 공공재 편익이 귀속지역의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입니다. 자, 일단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지방정부랑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수입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출 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팁은 주민이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공공재로부터 편익의 귀속지역이 전국적인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 단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편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따라서 누가 공급하는지 정해지네요. 지역 간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각자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오후추의 지방분권화라고 합니다.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일단 커지면 중앙정부가 가져갑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시행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맡는다고 했어요. 소득 재분배는. 그러면 분권화된 재정제도의 장단점 볼까요? 지방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인근 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외부성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자치단체로 이동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지역 내 공공부문의 자원 발분에 필요한 지역 내 수요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동성이 높은 생산 요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고요. 인구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성이 높은 생산 요소에 무거운 세금 부과하면 비효율성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지방정부 간 조세 경쟁으로 인해서 조세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출산 장려금 아세요? 중앙정부에서 200만 원 일괄 지급하고요. 지방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각 지역마다 주는 돈이 다 달라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후추의 분권화 정리 보면요. 공공재 공급 비용이 일정하다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조건하고 외부성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공공재 공급 비용이 일정하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오후추의 분권화 정리입니다. 티브 가설에 관해서 보면요. 지방공공재는 비례재산세에 의해 조달된다고 가정하고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발해에 의한 투표에 의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표출해요. 나의 의사로서 어떤 공공재를 선호하는지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균형 상태에서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게 됩니다. 티브 가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지역들이 존재해야 돼요. 지방재정에 관해서 보면요.
공공재가 공간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경우에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간적 파급 효과라는 게 뭐냐면 A 지역의 공공재가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말해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오우치 분권화 정리 뭐라고 했죠? 오우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공공재 공급이 주민들의 선호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했고요. 생산비용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공재의 공급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티브 가설 뭐였죠? 티브 모형에 따르면 지방공공재의 경우 분권적인 배분체계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선호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균형 상태에서는 각 지역별로 비슷한 기여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다고 하고요.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평적 재정 형평성, 그리고 수직적 재정 형평성. 무슨 말이냐면 지방정부 간 그리고 중앙지방정부의 형평성의 제고에 있습니다. 혼잡이 발생하는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효율적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용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계 혼잡 비용만큼은 부담시켜야 돼요. 그럼 보조금의 효과 볼까요?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관해서 보면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조건부 정액보조금, 즉 현물보조 얘기하는데요. 이 현물보조는 공공재 생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조건부 정액보조금이요. 무조건부 보조금은 현금보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 이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정률보조금, 이 가격보조죠.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방형 조건부 정률보조금 하에서는 가장 많은 공공재가 생산되게 돼 있어요. 가격보조가 생산량이 가장 크죠. 현금보조보다 큽니다. 가격보조가. 지금 효용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조건부 정액보조금은 현물보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조건부 보조금하고 무조건부 보조금을 봤는데 조건부 보조금에는 정액보조금이 있고 정률보조금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정률보조금 하에서 가격보조, 즉 가격보조에서 생산량이 가장 크고요. 정액보조금, 이 조건부 정액보조금도 현물보조긴 한데 공공재 생산에만 사용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고요. 무조건부 보조금은 현금보조랑 유사하다. 우리나라로서는 보통교부세, 즉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끈끈이 효과에 관해서 보면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무조건부 보조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효과인 거예요. 중앙정부가 무조건부 보조금을 제공하면 지방공공재의 생산비가 하락한 것처럼 주민들이 인식하는 재정 환상의 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끈끈이 효과입니다. 실제는 평균 비용이 하락했고 착각은 한계 비용이 하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더욱더 많은 공공재 공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인해서 지방공공재의 생산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죠? 보통교부세, 이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한다고요. 중앙정부는 형식적으로 무조건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묵시적으로는 보조금의 사용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더 많은 예산 사업을 원하기 때문이고요. 지방정부의 공공재 지출 증대 효과는 중앙정부에게 정액교부금 지원을 받은 게 조세 감면 혜택 받은 것보다 더 효과가 크겠죠. 관료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공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게 끈끈이 효과인 겁니다. 착각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동기와 무관하진 않아요. 자, 이론적으로 보면 무조건부 현금 보조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일부는 공공재 소비 증가에 쓰이지만 일부는 사용재 소비 증가에도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무조건부 현금 보조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보다 크게 됩니다. 전액 공공비 소비 증가에만 쓰이기 때문이에요. 교부금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범주적 교부금, 즉 일정한 범위를 설정해서 교부하는 이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특정한 조건을 달고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교부금을 말합니다. 대응 교부금은 가격 보조와 같은데요. 이 대응 교부금은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용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비대응 교부금 볼까요? 현물과 유사한데 사실 돈을 주는데 예산선의 이동 양상이 현물 보조와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대응 교부금과 같이 일정한 조건 하에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교부금이고요. 대응 교부금은 가격 보조에 해당하고 비대응 교부금은 소득 보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교부금은 현금 보조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세입을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교부금을 뜻합니다. 동일 수준 효용 가정하에서 무조건부 보조금하고 개방형 대응 보조금을 비교하면 지역 공공재의 소비량은 후자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도 많다. 가격 보조가 현금 보조보다는 소비량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개방형 대응 보조금은 지역 공공재의 소비는 증가시키거나 사용재의 소비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개방형 대응 보조금은 지역 공공재 소비는 증가시키는데 사용재 소비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요. 개방형 대응 보조금은 지역 공공재 소비에 대해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모두 적용합니다. 끈끈이 효과에 의하면은 무조건부 보조금이 동일 액수의 소득 증가보다 지역 공공재 공급을 더 많이 초래하게 되고요.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보조금 전액을 지역 공공재 공급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이라고 했어요. 공공재 소비도 쓰지만 일부 사용재 소비에도 씁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조건부 보조금이다. 가격보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 보조금이고요. 국고보조는 조건부고 보통교부세는 무조건부 보조금이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그중 일부가 지역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요. 비대응 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대응 보조금은 공공재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로 사적재 소비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보조금은 가격 보조라고 했습니다. 대응 교부금과 비대응 교부금 한번 볼게요. 대응 교부금은 지방 공공재의 가격을 변화시키고요. 지원의 한도가 지방 공공재 최대 수요량보다 작을 경우에 예산선이 굴절됩니다. 대응 교부금 증가가 지방 공공재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 효과로는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는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기폐인재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를 뛰어넘는 소비량이 감소해요. 열등재 중에서도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대응 교부금은요. 예산선을 수평으로 이동시키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을 낮추진 않습니다. 소득 효과만 있어요. 대응 교부금은 가격 보조고 비대응 교부금은 사실 돈을 주나 예산선의 이동 양상이 현물 보조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교부금은 지방 공공재의 가격을 변화시키고요. 비대응 교부금은 재화의 가격을 낮추진 않고 소득 효과만 있습니다. 분권적 재정 시스템 및 지방 재정에 관해서 보면요. 분권적 재정 시스템은 머스그레이브가 언급한 세 가지 정부 기능 중 자원 배분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바람직한 지방세로 꼽히는 이유는 응익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세는 응익, 능익 모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대응 교부금, 즉 가격 보조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으로 인해서 양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경우 유용한 보조금으로서 효율성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이 가격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현금, 그 다음이 현물이에요. 끈끈이 효과 뭐라고 했죠? 공공재 과다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보면요. 지방교부세 있고요. 국가보조금, 가격보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 능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요. 현금으로 주니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제한으로 하고요. 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일종의 무조건부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보조금은 가격보조 방식인데 지역 간 외부성 문제, 양의 문제가 나타날 때 유용한 교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보조는 양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때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요. 현금보다도 큽니다. 그렇지 않을 땐 현금이 일반적으로는 크겠죠. 자, 여기까지 17장 지방재정까지 모두 다 봤습니다. 좀 길었네요. 그렇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